내가 어느 날 문득 딱 해가지고 1조를 딱 걸었어. 야, 내 눈 넣어놔. 그럼 1년 동안 땡가 놀면서도 10년 동안 4,800원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략 때려보면 1년에 1,200원. 1년에 1,200원이면 한 달에 100원. 한 달에 100억이면 지나간 사람 싸대기 때면서 할 수 있다니까. 어이, 아파? 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지나간 사람 싸대기 때면서 기분 나빠? 자. 이건희 이런 새끼는 무서운 거야. 이건희 이런 새끼 이건희 진짜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지기열이다. 괜찮아. 이건희 비공개는 해둘 거야. 이건희 이런 사람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삼성 뭔가 비리가 터졌을 때 추징금이라고 해서 벌금 형태로 삼성가에서 낸 적이 있거든. 개인 자산으로 1조 5천억인가 냈어요. 1,500억이니까 1조 5천억이니까 벌금으로 그 재산이 아니라 1,500억인가 1조 5천억인가 그럴 거야. 둘 중에 하나야. 150억은 아니야. 1,500억인가 1조 5천억인가 그래. 벌금으로. 그 벌금 그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1,500원이면 1년마다 4%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야 15억이 1%거든? 1년마다 60억씩 들어와. 그럼 11호 나누면 한 달에 5억이면 역시 싸대기는 때릴 수 있어. 대박이네.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야. 정말. 우리 사회나가면 정말 열심히 해. 사회나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이렇게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혁신적인 사회 리더가 돼야 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 때마다 진짜 꾹 참고 공부해서 알겠어? 그래야지 나중에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거야. 싸다고 그래요. 그렇지. 불꽃 싸다고도 알리면서 편할 수 있다 이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도덕적으로. 어쨌든 응?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은행도 좀 이용해줘. 앞서 나가잖아. 이자 100%가 어디야? 예? 낮춰질 거야. 점진적으로 낮춰줄게. 1년에 5%씩. 딱 9번만 낮춰줄게.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야. 그래서 일단은 복리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 있잖아.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죠. 김태희가 선생님이랑 결혼할 확률이나 이건희가 삼성을 나한테 물려줄 확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정말 나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TV팟에 공개됐다는 소리는 인증이 됐다는 소리야. 미안해. 뒤졌다 이제. 이것도 공개되는 순간 나는 다음에서 생매장을 당할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내가 김태희랑 결혼할 확률보다 이건희가 삼성을 나한테 물려줄 확률이 더 낮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훨씬 보이지 않는 그런 수치가 나오겠지.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차마 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올 거야. 0이 너무 많아서. 제목이 빨간색인 데는 나중에 보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목이 신기하게 빨간색입니다. 적금이 빨간색이 아니라 제목이 빨간색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이라는 저 글자가 빨간색이에요. 저게 왜 그럴까? 지구가 빨간색을 막 남발하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편은 아닌데 이런 훌륭한 관찰력을 기대해 봅니다. 자, 적금에 대해 설명합시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오늘의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적금에 관한 내용이요. 일단 집에서 상콤하게 물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쉬움을 일단 표합니다. 일단 뭐 내용 자체는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바랬던 얘기를 하면서 원했던 효과 중에 하나는 집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티를 좀 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생활의 윤택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키지 못하니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네요. 그런 걸 했어야지. 소파에서 찾아하지 말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는 뭐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이랑 약속을 해서 일종의 계약식 예금을 하는 거야. 계약식 예금. 그 계약식 예금이라는 건 약속을 해서 내가 은행한테 주기적으로 돈을 맡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형태를 적금이라고 해요. 이때 계약을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얼마 동안 넣는지를 계약을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어떤 소비자, 오케이? 예금자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서가, 하나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분소리 없이 돈을 맡기겠습니다. 이걸 하나 결정해. 알겠니? 그럼 내가 은행에 그걸 하나 결정하고, 두 번째,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씩 입금을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소비자는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친구가 여기 옆에 국민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나 들러왔습니다. 그럼 적금을 어떤 걸 드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야. 10만 원짜리로 5년짜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10만 원씩 내겠다는 소리고 5년 동안 나는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은행에서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같이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텀이야, 텀, 기간. 얼마씩 돈을 내실 겁니다를 소비자하고 어느 정도 기간씩 낼 것인지를 소비자하고 정해. 한 달마다 내실 겁니까? 1년마다 내실 겁니까? 이걸 정해. 오케이? 보통 실생활에서는 달마다 내는 것만이 존재하는데 수학 문제에서는 연마다 내는 것도 나오니까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당연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뭐냐면 이율인 거지. 제가 이율을 얼마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게 해서 그 약속된 기간 동안 내가 성실히 입금을 하고 계약을 이행을 하고, 오케이? 그 기간이 다 차면 은행에서 그에 이제 걸맞는 돈을 이렇게 나한테 주게끔 돼 있는 거야. 이게 적금이 돌아가는 원리야. 원리라기보다는 이게 적금을 돌아가는 방법을 그냥 소개한 거야. 원리는 아니고 소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돈하고 기간하고 이율이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적금이 만기라고 하거든. 다 완료되는 시점을 만기라고 해요. 적금은 이렇게 기간을 가득 채웠다 이런 얘기예요. 만기. 내 국어 선생인가? 근데 선생님 여자친구가 언어 강사거든. 잠깐만 얘기를 하면, 근데 여자친구가 얘기하는데 선생님 여자친구가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고등부 언어 강사야. 근데 이렇게 단어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러워. 어쨌든 만기라는 것은 기간을 다 채웠다. 가득 찰 만자에다가 기간 해가지고 기간을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적금이 만기되는 시점에, 적금이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내가 받을 돈은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게 주된 시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은행에 가서 10만 원씩 10달 동안 적금을 붓기로 했어. 이율이 10%래. 이율이 10%래.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은 얼마야? 이런 걸 계산해 보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면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교과서에 없습니다.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없고요. 오케이?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꼭 명심을 해두도록 하세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고2 수업에 맞춰서 공식 위주로 가지만, 이게 우리가 나중에 꼭 전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을 공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 부분을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리학교를 졸라 어려워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오케이? 대부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이해하면 때는 별 차이가 없이 티가 날 겁니다. 티가 별 차이가 안 날 거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공식만 공부한 친구들하고 2학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3학년이 되면 확 차이가 나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2학년 때 내신 문제에서는 공식이 중요하지만 3학년 때는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예요. 됐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 무엇일까? 너 미쳤어? 나 지금 정신 빠져나온 것 같아. 집중을 하고 이자를 왜 지급을 해야 될까? 얘들아 돈 빌려주니까 고마워서 돈 빌려주니까 고마워서 어? 아 이게 어떤 그 악마 유혹입니까? 떡밥이야 떡밥. 나 진짜 이자를 줄 테니까 좀 맡겨. 그러면 내 은행에는 이자를 지급 예금을 하지 않는데 그 자식아. 난 떡밥 졸라 큰 걸 던졌는데. 너무 커요. 너무 거의 뭐 임금의 성은 정도가 되나? 그러면 얘들아 원래 이 경제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 그럼 은행은 그 돈을 주합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다가 대출을 하지 보통. 그럼 기업이 그 돈을 받아. 그럼 그 기업이 그 돈을 받으면 뭘 하냐면 제품을 만들어내지.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 사람이 은행에서 빌린 돈 만약에 100억이야. 오케이? 그럼 100억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 새우깡 100억 원어치만을 만들어. 뭐 그냥 넘어가봐 좀 제발 좀. 좀 가라치고 새우깡을 100원어치를 만들어. 오케이? 그럼 이걸 진짜로 100억에 딱 팔겠어? 내가 100억을 들여서 새우깡 10만 봉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10만 봉지의 가격은 100원입니다 이렇게 팔겠어? 아니겠지. 그 이상의 가격을 책정할 거 아니야. 100억을 들여서 새우깡 100만 봉지를 만들었으면 그 100만 봉지의 총 가격은 한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뻥뻥 해줄 거 아니야. 맞지? 어? 그러면 이제 은행이 기업이 그걸 팔면 있잖아. 100억은 빌렸고 그걸 팔면서 얼마의 차익이라고 하지? 생기냐면 200억으로 팔면은 100억의 또 차익이 생겨. 그러면 이제 논리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 그 100억의 차익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생겼다. 그래서 그 생긴 차익의 일부를 띄워주는 거야. 그게 이제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기업 입장에서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어. 새우깡을 팔아서 200억을 벌었어. 오케이? 근데 은행이 당장 그 빌려준 돈 100억을 달라 그래. 그러면 이 다음에 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금액은 100억 원어치밖에 안 되지. 10만 봉지밖에 안 되지. 그지? 근데 100억 원어치 팔아서 200억을 벌었는데 은행이 아휴 1년 뒤에 갚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새우깡을 얼마만큼? 100억 원어치가 아니라 얼마만큼? 200억 원어치만큼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을 때려봐도 생길 수 있는 차익이 100억 원어치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했니 얘들아? 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야. 100억을 그때 돌려받느냐 1년 뒤에 돌려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 어떤 이윤, 창출된 돈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을 누군가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창출되는 이윤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이윤이 다르면 그에 대한 이자 폭도 같아야 되겠어, 달라야 되겠어? 달라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딱 잘라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해주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란 거 알죠? 기회비용이란 거 알지 얘들아? 기회비용이 뭐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 이런 거지. 혹은 어떤 하나의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또 다른 가치,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지. 오케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는데 그게 정확히 현실적으로 뭐가 옮겨지냐면 그 돈에 대한 사용 권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사용 권리가. 잠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이 중요한 거야. 시간, 기간을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오케이? 내가 짧게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윤도 짧은 거고 내가 은행에다 돈을 길게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윤도 어떤 거야?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은행에다가 사용 권한을 맡겼는지가 이자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자 잠시만.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할 때는 얼마만큼 내가 돈을 맡겼는지를 꼭 계산을 해야 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꼭 머릿속으로 필요성을 느껴야 돼. 알겠어요? 매년 막 예금을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국민은행에 갔더니 있잖아 1년 맡기면 10년 1월 1일에 이자를 준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